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태 잘 해오셨듯이 올해도 잘 헤쳐나가시고 또 마음만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릴 점이 있는데요. 새해니까요. 또 감사 인사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시리즈를 진행하고 나서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또 이게 손으로 쓰는 컨셉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실. 예, 일정도 쫓기고 해서 중간에 저도 이제 지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음이 담긴 응원해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면 지금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하실 때 충원률을 고려하지 않고 진학사의 실시간 경쟁률 딱 보시고 눈에 보이는 경쟁률만 딱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경쟁률 딱 보면 당연히 겁이 나죠. 두렵죠. 경쟁률이 엄청 높은데 여기 될까 말까 이게 이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작년 충원률을 딱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2, 3개년 정도 충원률을 딱 봤을 때 보통 이제 그 흐름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관연도 데이터를 보시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짜로 지원하시느니 관연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한 이 정도는 충원률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고 배팅 해보시면 훨씬 상향으로 지원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편하게 지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가져왔고요. 이 자료는 이제 모든 학과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죠. 예. 왜냐하면 이제 충원률이 되게 낮은 학교도 있어요. 아예 이제 추가 합격자가 없는 인원 없는 학과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충원률이 어느 정도 꽤 많다.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진 학과들이다 하는 경우에 가져왔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죠. 예, 그래서 이제 1월 3일 오전까지 실질 경쟁률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올려드려서 지원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정시 지원이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도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이후에도 수시 논술 수능국어 고민 상담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신 불만 같은 걸 좀 대신 표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새해 첫날 여러분들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 학교 측에도 의문이고 교육부에도 좀 불만입니다. 왜 하필 1월 1일이어야만 했냐? 특히 연세대, 서울대, 경인교대 왜 1월 1일이었냐? 이걸 좀 따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월 3일이라고 해서 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연말 연초에 우리가 가족들과 좀 시간도 보내고 마음을 정리하고 이럴 수 있어야 하는데 왜 하필 딱 이 시기냐? 굉장히 좀 불만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예. 대신 제가 한번 표출을 해봤고요. 오늘의 마인드 세팅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또 빨리 정리를 해야죠.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짜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힘들 때거든요. 예. 동틀 때가 이제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지원 직전이 제일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시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롭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설팅 업체에 그냥 딱 맡기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조사를 해보시고 맡기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냥 셀프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 영상과 함께 하시면서 쭉 전략을 짜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일수록 더 가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원을 하고 있고요. 대충 이제 뭐 계획 같은 거 쭉 봐주시면 되고 이제 일정을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주요 대학으로 함께 하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간호대학 딱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자체가 추가 인원 자체도 많지도 않고 충원율도 낮아요. 그래서 간호대학 정도가 이제 의미가 있었는데 최초 인원이 지금 2배로 점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추가 인원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최초 인원만 딱 봤을 땐 7대 1이거든요. 7대 1 하면 굉장히 좀 두렵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근데 추가 인원 숫자를 더해가지고 경쟁률 수치를 계산해 봤더니 5대 1로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더 좋고
입결 같은 경우는 이제 70% 컷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71%에서 100%까지는 어떤 친구들이 문 닫고 들어왔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0%컷 기준으로 해서 참고만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전략을 잘 수립하시고 분석하시고 배팅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70% 컷에 좀 못 미친다 하더라도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니까요. 과감하게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결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연세대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최초 인원이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고 올해 이제 고려대보다 연세대가 접수 일정이 빠르다 보니까 연세대 쪽의 경쟁률이 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 애들이 머뭇머뭇하다가 지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지금 추가 인원 자체도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보이는 최초 인원 기준으로 했을 때 경쟁률은 2.8대 1이지만 추가 인원을 포함시켜 계산했을 때는 1.7대 1이 돼요. 3명 중에 1명 붙는 게 2명 중에 1명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리고 70% 컷의 입결 자체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과 친구들이 교차 지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연세대 경제랑 경영 쪽은. 그래서 입결 자체는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경영학 같은 경우는 최초 인원 자체도 굉장히 증원을 했고 추가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 정도면. 최초 인원 기준 경쟁률로 봤을 때는 3.24대 1, 3명 중에 1명이 붙는데 추가 인원을 포함시켰을 때는 2명 중에 1명이 붙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입결은 작년까지는 꽤 많이 떨어진 추세였는데 올해는 이과 친구들의 진입으로 인해서 뭐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연세대 전기전자공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초 인원 증가를 했고 추가 인원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선으로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경쟁률이 거의 3명, 4명 중에 1명에서 2명 중에 1명으로 줄어들게 되죠. 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연세대 컴퓨터공학 쪽은 지금 추가 인원이 굉장히 많죠. 최초 인원의 거의 2배예요. 가장 좀 보태면. 그래서 4명 중에 1명 뽑을 거를 2명 중에 1명 뽑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세대 화공생명 같은 경우는 최초 인원 늘어났습니다. 추가 인원은 소폭 하락했지만 경쟁률 자체는 지금 요 인원이 유지가 되어 준다면 올해도 한 2.5대 1에서 한 2점대 1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틀릴 수도 있지만 참고만 해주시고요. 연세대 기계공학 같은 경우 봐주시면 지금 아쉽게도 추가 인원 자체는 반토막이 났어요. 예, 그래서 경쟁률 자체도 위의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는 조금 실질 경쟁률 자체가 소폭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입결은 동일합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위권 이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흔들림이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경영 같은 경우 보시면 최초 인원이 거의 2배로 늘었죠.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추가 인원은 뭐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률 기준으로 보시면 최초 인원으로 보시면 지금 3.38대 1이지만 추가 인원을 합치면 2.89대 1로 뚝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를 보시는 것과 안 보시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컴퓨터 입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추가 인원이 16명이나 되다 보니까 관연도 경쟁률이 최초 인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무려 5대 1 정도인데 이 추가 인원을 포함했을 때는 2.5대 1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보시고 지원하는 경우에는 훨씬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죠. 고려대 반도체공학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보시면 추가 인원이 거의 5배거든요. 그래서 눈에 딱 볼 때는 6.6대 1인데 딱 이제 추가 인원을 포함시켰을 땐 2대 1 정도로 줄어듭니다. 자, 고려대 컴퓨터과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지금 최초 인원 3배나 뛰어 올랐고요. 관연도 경쟁률, 추가 인원 자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관연도 경쟁률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입결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대 전기전자공학 같은 경우도 지금 최초 인원이 2배로 늘었어요. 추가 인원도 꽤 많이 뽑고 있고, 그래서 실질 경쟁률 자체도 눈에 보이는 최종 경쟁률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떨어진 편이다. 입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려대 화공생명 같은 경우도 최초 인원이 2배로 늘었고요. 추가 인원 이제 예년과 비슷하고, 이 실질 경쟁률 자체도 추가 인원을 포함했을 때는 굉장히 떨어지고 입결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 기계공 같은 경우도 최초 인원이 2배로 늘었고요. 추가 인원은 아쉽게도 좀 반토막이 나기는 했지만 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실질 경쟁률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입결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쪽은 이제 인문계 자체도 지금 이과 친구들이 뭐 들어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서강대 쪽은 좀 더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인원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는 편이고 추가 인원도 늘어나고 있고 추가 인원이 늘어나고 최초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 자체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입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강대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과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최초 인원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고 추가 인원도 늘어났고요.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입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서강대 사회과학 마찬가지로 이과 친구들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최초 인원 증가하고 있고 추가 인원은 조금 줄었고요.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경쟁률 자체도 이걸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하락을 했지요. 입결도 하락을 했습니다. 서강대 경제학 이것도 대부분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증원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추가 인원도 꽤 많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 자체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좀 낮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결 자체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서강대 지식융합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인원 자체가 많이 늘어난 거죠. 이 정도면. 추가 인원도 뭐 요 정도 선으로만 유지해 준다고 한다면 뭐 2점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실질 경쟁률 기준으로요. 입결 자체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강대 중국문학 같은 경우는 이게 하위권 학과거든요. 서강대 내에서도.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입결 자체도 이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최초 인원이나 추가 인원 감안했을 때 실질 경쟁률은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정보를 좀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서강대 유럽문화 같은 경우에 이제 문과 중에서는 입결이 최하위인데요. 최초 인원 조금 늘어났고 추가 인원도 2배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경쟁률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건 4.28대 1인데 지금 딱 실질 경쟁률 딱 계산해 보니까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입결도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서강대 이제 꼭 문과 쪽에서 학벌을 서강대를 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 과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로 넘어와서 컴공을 보시게 되면 추가 인원이 거의 3배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 인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거 4.34대 1 만만치 않다 생각이 됐지만 딱 이제 추가 인원 합쳐 보니까 절반이죠. 2대 1입니다. 거의 1.95대 1이고 이러면 훨씬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 생각하고 요거하고 많이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강대 전자공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추가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연도 데이터를 봤을 때 올해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을 한다면 남들보다 훨씬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고 입결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화공 같은 경우 이제 이과 중에선 입결이 최하위예요. 그래서 이과 친구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인원도 많은 편이에요. 거의 최초 인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굉장히 1대가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입결도 하락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성균관입니다. 이름을 너무 비슷비슷하게 지어서 헷갈리는데 제가 이제 잘 해왔으니까요. 혹시 틀리면 말씀해 주시고 최초 인원 같은 경우에 이제 비슷하고 추가 인원도 굉장히 많이 뽑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경쟁률은 5.72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2.35대 1 반토막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꼭 보셔야 한다는 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에 없는 과라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고 혹시 모르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계산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해주시고 성균관 글로벌 리더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거의 뭐 15배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경쟁률 6대 1. 그래서 겁먹고 지원 안 한 분들이 많은데 이때 용기 있게 지원을 한 친구들은 추가 합격의 행운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성균관대 경영학 같은 경우도 추가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쟁률 자체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성균관대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초 인원만큼 추가 인원을 거의 뽑았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성균관대 인문과학 같은 경우도 자, 최초 인원 자체도 179명이면 진짜 많죠. 거의 뭐 다른 한 과를 통합시킨 그런 느낌입니다. 추가 인원 자체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경쟁률도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균관 글로벌 경영, 네, 이름이 징글징글해요. 다 비슷해가지고 추가 인원이 굉장히 많죠. 거의 뭐 3배입니다. 3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5.6대 1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2대 1 정도다. 그래서 할만해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충원율, 추가 인원이 많은 어떤 학과들을 골라서 지원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배팅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시겠죠. 성균관 공학계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인원이 거의 50명이나 지원이 되고 있고요. 추가 인원 보세요. 예년에 비해서 거의 13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추가 인원이 334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3.89대 1이고 성균관 공학 계열이니까 막 겁난다. 이런 경우가 있지만 실질 경제는 2.3대 1에 불과합니다. 용기 있게 지원을 해보시고 자연 계열 같은 경우도 추가 인원 자체가 2배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 자체는 3대 1에 불과합니다. 입결도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건 70%컷 기준이기 때문에 71%에서 100% 컷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진학사나 이런 걸로 분석을 잘 해보셨다면, 그리고 점수대가 70%컷 어느 정도 근접하신다면 한 뭐 7점에서 10점 정도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 버릴 각오로 지원해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성균관 같은 경우는 또 문과에 유리하게 변표를 보정해 주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이 조금 지원해 볼 만한 학교죠. 성균관 수학교육 같은 경우는 최초 인원 비슷하고 추가 인원은 4배나 늘었어요. 4배. 그러니까 비율이 중요하죠. 숫자보다도. 4배가 늘었고 요걸 이제 산입했을 때는 경쟁률이 3명 중 1명에서 2명 중 1명으로 합격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입결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이제 한양대로 넘어와서 정책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초 인원도 늘었고요. 추가 인원이 12배거든요, 거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3.35대 1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2.45대 1이다. 입결도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한양대 경영학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증원됐죠. 거의 30명 정도 증원이 됐고 추가 인원도 예년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요 흐름이 지속되어 준다면 올해 실질 경쟁률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확실히 떨어질 것이다.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좀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대충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감이 오실 거고요. 파이낸스 경영 같은 경우에 이제 최초 인원이 2배로 늘었고 추가 인원도 2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네. 기회의 창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얻으실 수 있겠죠. 예. 조금씩 이제 뭔가 전문가급으로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최초 인원 증원됐고 추가 인원도 증원이 됐고 실질 경쟁률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한양대 관광학과 같은 경우도 이 경우도 최초 인원은 조금 늘었지만 한 명 늘었지만 추가 인원은 이제 많이 줄었어요. 반토막이 났고 어쨌든 추가 인원이 요 19명에서 20명 선으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경쟁률, 실질 경쟁률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광학부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이제 조금 지원을 회피할 것 같아서 이제 배팅을 하신 분들은 뭐 전과나 복수 전공 뭐 이런 거 생각하실 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입결 중에 최하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추가 인원 자체가 과장 쪽 보태면 2배이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올해도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한양대 생명공학 같은 경우 얘는 이제 문과 쪽에서 최하위고 한양대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쪽에서 입결이 하위권에 속해요. 최초 인원은 지금 2배로 늘었고 추가 인원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절대적인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비율 자체로 보면 최초 인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거의 100%를 더 뽑았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가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9.17대 1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4대 1이다.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계시는 거죠. 한양대 미래자동차 거의 다 왔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최초 인원이 2배, 추가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8.81대 1 얘도 이제 하위권이거든요. 입결이 8.81대 1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만 실질 경쟁률을 봤을 땐 2.85대 1이에요. 과감하게 배팅을 해보시면 좋겠고 입결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학공학 같은 경우도 지금 최초 인원도 늘었고 추가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도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입결도 하락하고 있고요.
한양대 수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 인원이 최초 인원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 자체는 훨씬 낮아집니다. 한양대 에너지공 같은 경우도 추가 인원이 굉장히 증원되고 있는 추세예요. 6.73대 1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2.86대 1 할만하네 이렇게 되고 입결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왔습니다. 한양대 신소재공학과 최초 인원이 2배로 튀겨지고 있고 추가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6.2대 1 부담스럽다 하시겠지만 2.8대 1 할만하네. 그래서 신소재공학과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한양대 생명과학 같은 경우 보시면 최초 인원, 추가 인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5대 1에서 3대 1, 5명 뽑을 거 3명 중에 한 명 뽑고 있고 입결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접수 마감을 하게 되는 연세대를 포함해서 이제 주요 대학을 살펴봤고요. 내일은 또 이제 1월 3일 날 마감하는 학교들 위주로 해서 내일 2부 그리고 1월 3일 오전에 완결편을 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에 제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도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